네, 오늘은 천연계 탐사라는 주제로 저와 이범영 지사가 순서를 맡았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야외 탐사를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탐사를 다니는 목적이 외부적인 목적과 내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과 연계하여 우리 태능교회 어린이반 친구들과 함께 또 탐사 활동을 이것저것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답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보고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미리 기획하고 경로들을 짜고 그 포인트에서 해줄 이야기와 개인적으로 해줄 이야기들을 구분하곤 합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저는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구과학 선생님들과 몽골에 탐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제가 다녀오기 2주 전에 저희 태능교회 이범영 지사님도 동일한 장소에 거의 비슷한 경로로 탐사를 다녀오셔서 오늘 함께 탐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영 지사님 올라와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패스파인더 대장을 맡은 이범영 지사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좀 뜻깊게 저희가 패스파인더 대장을 맡고 이제 맞는 여름이어서 좀 뜻깊게 보내고자 제가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저희 재단에 있는 그 별새꽃돌 과학관에서 진행하는 4박 5일간의 몽골 탐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탐사에는 대장님 혼자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다녀오신 건가요? 원래는 혼자 가려고 했었는데 가족들이 혼자는 절대 못 보낸다고 그래서 가족을 다 데리고 저희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가연이는 중학생이고 가은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 여정과 경로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우선은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이제 음식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저희랑 음식이 좀 많이 안 맞아서 음식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몽골이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길이 되게 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내내 이제 조금 차에서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좀 많이 힘든 여정을 겪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하고 사전에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몽골에서 봤던 것들 중에 인상 깊은 게 3가지 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요? 예,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여러 성도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사막 모래 썰매입니다. 보통 썰매는 눈 위에서만 타는 게 정상인데요. 이게 사막에서는 이 모래 썰매라고 해서 그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를 보니까 모래 위에서도 썰매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몽골 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그 모래 썰매를 꼭 타보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가지고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같이 가신 분들도 이 모래 썰매라는 걸 되게 처음에 막 기쁜 마음으로 한번 꼭 가야지 막 해서 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정상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막 모래 언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한 발을 디뎠는데 다시 발이 쭉 미끄러지면서 제자리로 오게 되더라고요. 와, 이게 되게 힘들게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가이드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저기 정상 보이는데 되게 가깝게 보이시죠? 최소 3시간 걸립니다. 각오하시고 올라가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게 왜 3시간 걸리지? 라고 했는데 진짜 3시간 넉넉히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희가 출발한 이 시간이 처음에 저녁 8시였거든요. 8시에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저녁 10시 반이 되니까 너무 해가 딱 지고 나서 바로 암흑이 딱 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기는 했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정상까지는 못 가고 그 중에 몇 분들은 정상을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중간에 못 올라갔지만 이 내려오는데 딱 1분 걸렸습니다. 2시간 반을 갔는데 1분 내려왔는데 그 1분 안에 그 2시간 반에 대한 고생이 싹 해소됩니다. 진짜 스릴이라는 게 이게 진짜 스릴이 있고 막 내려올 때 그 희열감이 장난 아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한번 저희는 갔다 오게 됐습니다. 네, 고단한 산행을 하셨습니다. 정상을 밟은 친구들이 참 대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집사님께서 다녀오신 곳은 고비 사막 남쪽에 있는 홍고린 엘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모래 언덕입니다. 길이로는 130km. 그러니까 태능교회 기준으로 이천 밑에 대전 조금 못 간 거리 거기까지 이제 쭉 펼쳐져 있고요. 폭이 80m, 높이는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m 되는 모래 언덕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면 이렇게 다들 썰매를 들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썰매를 들고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 언덕을 내 몸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굳이 썰매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썰매를 안 들고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잠시 보시면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썰매를 타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마찰이 심해서 앉는다고 우리가 눈 위에서 타는 것처럼 슉 하고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냥 앉는다고 달려오는 게 아니죠. 저는 뚱뚱해서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약간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 저는 저의 큰아이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 있게 출발했고 여유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올라갔는데요. 홍고릴스는 노래하는 모래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모래들이 바람에 날려서 슈슈슈슈슉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이 날리면서 토도토도도 이렇게 부딪힐 때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듣고요. 들으려고 해도 잘 못 듣는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고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현장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쓰는 모습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던 것은 저도 올라가는 시간이 6시 정도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간 이유는 일몰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정당에서 저희가 일몰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인데요. 세상에서 봤던 그 어떤 일몰보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로 올라가면서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빛이 계속 바뀌잖아요. 태양빛이 바뀌잖아요. 그 태양빛에 따라서 모래의 색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상태도 많이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이 300m 되는 이 모래 언덕이 그닥 경사가 매우 급격한 구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다가 저와 동행한 이 청소년이 그만 올라가고 싶다고 이제 그만 올라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아빠가 앞에서 걸어줄게, 아빠 밟은 데를 밟고 똑같이 올라와 이렇게 하면서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뒤를 보지 않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와 저희 아이의 거리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쳐다봤는데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줘, 썰매 들어줘 이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같이 가준다며 였습니다.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그래, 동행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구나. 그냥 같이 가줄게라고 말하고 내가 남겨놓은 발자국을 남겨놨다고 그 발자국을 같이 걷는 게 그냥 동행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끝까지 정상에 올라와서 씩 웃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니 아 정말 많이 컸구나, 그리고 이렇게 인내할 줄 아는 청소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집사님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건가요? 네. 두 번째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차량 사고, 고장 사고입니다. 저희가 저희는 34명의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차량도 6대가 저희가 이동을 했는데요. 몽골은 진짜 드넓은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 그냥 저런 노지입니다. 노지를 이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저희가 공항에서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이제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딱 멈춰서더라고요. 멈춰서더니 그 가이드분이 딱 내려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출발하는 차가 갑자기 엔진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차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할 거니까 여기서 잠깐 여기 광야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려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희가 이 광야에서 뭐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있는 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넓은 보시면은 되게 광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생 사진을 한번 찍자. 그래서 저희 가족입니다. 가족이 한 명씩 딱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광야에서 인생 사진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 지평선, 저 처음 봤습니다. 지평선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좀 힘든데 몽골은 가면 다 지평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평선도 보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구름이 생각 외로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올해 이제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였던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요번에 가서 구름기둥이 어떤 게 구름기둥이라는 거 확실하게 느꼈던 게, 기둥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떠 있는데 그 떠 있는 구름이 햇빛을 완전히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 햇빛 비친 데서는 되게 더운데 구름 안에 있으면은 되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구름 기둥가 이런 걸 되게 느꼈던 거, 그렇게 되게 좀 자유롭게 저희도 생활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셋째 날에는 저희가 진짜 가슴이 서늘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차가 펑 하고 나서 소리가 딱 차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왜 그러지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비포장 도로를 가다가 돌이 그 차 왼쪽 앞바퀴 뒷바퀴를 휠을 망가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분하고 운전사분들이 이제 저 휠을 고쳐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그래도 그 차에 그 장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빼놓고 했다 보니까 저거를 돌로 휠을 다 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저희 6대 중에 4대가 먼저 갔고, 그 간 차 중에 마을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거기다 우선 내려놓고 한 대가 다시 와서 저희를 데리고 다시 다 태우고 다시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를 들고 이제 그 차에 싣고 갔는데 그 마을에서도 정비소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비소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또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뭐 빠릿빠릿하게 우리나라처럼 하질 않고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 차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저희 숙소로 오게 되더라고요. 네, 초원에서 정말 큰 일이 있을 뻔했습니다. 저희가 달린 이 초원길은 그 울란바타르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이에요. 네, 그곳이 고도가 평균 1,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0에서 2,000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높은 초원지대를 이렇게 비포장인 차로 저희가 달렸고요. 저희 그 마트 같은 데서 과자나 초코파이 뭐 이렇게 초코바 이런 걸 사갖고 이렇게 다니면 얘네가 이렇게 점점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모습을 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기압이 이제 낮아지면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선이 부풀듯이 이렇게 부풀고요. 기압이 조금 높은 곳에 가면 이렇게 다시 쪼그라지는 상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네, 초원의 풍경인데요. 잊지 못할 장면은 무지개입니다. 거의 1일 1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봤던 무지개와 다르게 꽤 두꺼운 무지개를 볼 수 있었고요. 이 무지개를 보고 저희가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손으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조금 연출해 봤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희미하게 뒷줄에 또 무지개 하나 더 보이시죠? 네, 기본으로 몽골의 무지개는 쌍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무지개가 보이는데요. 쌍무지개도 놀라운데 이거 봤어요. 풀 버전.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보이는 이 풀 버전의 쌍무지개를 네, 한 3일째까지는 우아우아 봤거든요. 넷째 날부터는 무지개군. 네, 네, 무지개를 보면서 확실한 자연 현상을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그 사진 정면 쪽에 있죠. 그리고 그림자 방향으로 무지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비온 후 맑은 날 해를 등지고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가 처음 무지개를 봤을 때의 감동이 이런 감동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냥 무지개를 봤을 때 그냥 무지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선명하고 진한 풀 버전 무지개를 보면서 정말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했겠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이런 장면들이 펼쳐질 때마다 소, 양, 말, 돼지 이런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장면이 계속 오버랩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태웠던 그 짐승들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 옆에서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그 생각이 좀 드니까 이게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네, 뭐 같아요? 네, 토끼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토끼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멸종 위기종인 도마뱀도 발견했습니다. 얘인데요. 네, 네. 저는 잘 못 느끼는데 귀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이 친구를 봤는데 여기 엄지 손가락 요 정도 길이가 됩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대하지 못한 생물을 봤는데요. 제가 먼저 발견한 것도 저희 동행했던 선생님들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저희 팀의 유일한 청소년이 발견했습니다. 사막에 둥지가 있고 그 안에 작은 알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 번째 손톱 정도 크기가 되는 새 알이죠.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생물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계신 장면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여러 장면들을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몽골 하면 은하수와 별이잖아요, 집사님. 맞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고 오셨나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제 몽골 여행의 하이라이트 은하수입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갈 때 낮에는 되게 덥고 그다음에 되게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이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어디서부턴가 막 뭉게구름이 이렇게 몽글몽글 모이더니 저녁에는 구름이 많아서 하늘이 열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여행 내내 못 보는 거 아닌가 막 계속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마지막 날 하늘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이제 요번 여행 어땠냐 이러면서 여행 얘기를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 온 게 6시에 숙소를 저희가 마지막 날 왔는데 이렇게 밥 먹고 이제 7시부터 이제 여행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밤 12시까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즐겁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별세꽃돌 관장님하고 이제 같이 가셨던 분이 갑자기 1시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늘 보러 가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치, 제가 온 이유는 이거기 때문에 저희는 한 손에 핸드폰, 한 손에 쌍안경을 들고 불이 나게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숙소에서 딱 하늘 봤거든요. 그랬더니 숙소에 그 새벽 1시인데도 불이 안 꺼지고 불을 계속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봤는데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이게 열렸나? 이게 안 열린 것 같은데 그냥 어떨지 몰라서 그냥 모르고 그냥 올라갔어요. 언덕을 딱 올라가는 순간 딱 하늘 봤더니 와, 세상의 모든 별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예술이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언덕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딱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 봤더니 저기 지금 은하수가 저기 돌 언덕 저 위로 해서 은하수가 이제 지나가는 길이더라고요. 저 은하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 저희가 처음 봤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를. 그게 한 시간에 한 3-4개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별똥별도 바라보는데 와, 진짜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한 1시간 됐나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3시 반이더라고요. 새벽 3시 반이어서 진짜 더 보고 싶은 마음은 진짜 꿀뚝 같은데 내일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마지막 아쉬움을 저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저희가 숙소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밤새도록 봐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명풍경을 잘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보고 싶으시죠? 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10살 되기 이전에 제가 밤에 봤던 하늘도 몽골에서 봤던 하늘과 별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태릉교회 옥상에서 그리고 좋은 장소를 잘 섭외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별 보는 일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마지막으로 몽골 다녀오시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올해 전에도 아마 저도 좀 약간 그 밖에 나가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걸 좋아했는데 저도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진 천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보고 느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게 더 즐겁고 더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되어서 이번 기회나 아니면 다음 기회를 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태릉 성도님들도 같이 이 천연계를 느끼고 배우고 하는 걸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이 준비한 특창 하나 들으시고 안식일 학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태능 방송실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정각에 출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손님 소개와 교회 광고를 서기호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